하이 예나예요. 오늘은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너무 예민하잖아요. 저도 여기 보면 이렇게 앞볼 트러블이랑 특히 여기 외곽 부분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끈에 쓸려서. 이럴 때 제가 하는 진정 루틴, 기초템 추천과 또 요즘에 파데프리 메이크업 요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데프리 메이크업까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메이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거는 사실 진정이랑 별개긴 한데 파데프리 메이크업 할 때는 눈썹을 좀 다듬어 주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눈썹이 다듬어져 있지 않고 또 여기 코털 이 부분이 좀 다듬어져 있지 않으면 이게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드러지지 않는데 생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도드러져서 좀 거뭇거뭇해 보일 수가 있어요. 가볍게 잔털만 살짝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썹을 먼저 살짝 잔털만 정리해 줄게요. 사실 이렇게 뽑으면 살이 늘어나서 처져가지고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 뽑아야지 좀 오래 유지돼서 좋더라고요. 눈썹 다듬는 영상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찍어야지 하는데 이 완벽하게 자랄 때까지 버티지를 못해요, 성격상. 자꾸 뽑아. 그 그리다 보면은 뽑고 싶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눈썹 뽑는 걸 좀 좋아해요. 되게 얇은 잔털 있죠? 그런 애들은 그냥 가볍게 쓱쓱 밀어주고 그리고 밀어주면 여기 살이 조금 예민해지거든요. 엄청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뽑아주셔도 이게 털이 워낙 얇다 보니까 또 나름 괜찮아요. 이렇게 뽑고 잔털만 가볍게 정리를 살짝 해주고 들어갈게요. 눈썹 다듬으실 때 칼이 너무 안 들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더 들거든요. 이거 자꾸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서 그래서 오래된 것보다 주기적으로 칼은 변경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특히 여기 잔털을 좀 제거해 줘야 돼요. 여기 할 때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토너를 사용을 해줄 건데 오늘 토너는 좀 점성 있는 토너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니스프리의 비자시카 스킨이랑 데이퍼센트의 밀키 모이스처 젤리 스킨 요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다 좀 점성이 있는 제형의 토너인데 이런 점성이 있는 제형의 토너를 사용을 해서 피부 속 수분도 채워주고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줄 수 있게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둘 다 제형을 보면 이니스프리 비자시카 스킨 똑똑 요 데이퍼센트도 이렇게 쭈루룩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예민할 때는 화장솜 사용을 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클렌징 워터보다는 클렌징 오일을 더 추천드려요. 클렌징 워터로 화장솜으로 닦고 리베나이도 화장솜으로 닦고 그 다음에 스킨으로 또 화장솜으로 닦고 하다 보면 피부에 계속 마찰이 생기면서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클렌징 오일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최대한 피부를 부드럽게 밀크나 오일로 세정을 해주고 토너 단계에서만 화장솜을 가볍게 사용을 해주거나 또 이것도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에다가 덜어가지고 얼굴에 가볍게 흡수시켜주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피부를 예민하지 않게 수분을 보충해줄 수 있어요. 가볍게 닦아줄게요. 이때 보면 진짜 엄청 여기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아예 양을 여기다 충분히 발라서 화장솜의 느낌이 거의 안 나게끔 토너가 싹 닿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수하고 나서도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톡만 문지르지 말고 그 이상의 마찰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점성 있는 토너를 사용을 안 하고 워터 타입의 토너를 사용한다 그럴 때는 로션같이 좀 유분감 있는 제형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젤리 스킨을 한 번 더 손에 덜어가지고 이게 되게 자극 없이 수분을 촉촉하게 잘 채워주더라고요. 이렇게 예민할 때는 가볍게 애기 엉덩이 다루듯이 이제 진정 효과가 있는 세럼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꾸준히 지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도 약간 점성 있는 느낌의 수분감 많은 세럼이에요.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에 수분감도 주고 진정도 시켜줄게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예민할 때는 미백 에센스라든지 좀 기능성 에센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최소한으로 사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고 나면 이런 자국들 신경 쓰일 때 있죠. 그럴 때 그런 미백 에센스나 좀 기능성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기초 마지막 단계로 크림보다 좀 가벼운 제형의 로션을 사용을 해줄게요.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로션.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리고 항상 추천템, 진정템으로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죠. 제가 같은 라인인 365 크림은 두통 비우고 지금 다 써서 없는 상태고요. 요즘은 계절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 365 로션을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두통째 사용 중인 제품이거든요. 이건 지금 다 쓴 거고요. 이제 새로 뜯어서 또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크림보다 좀 더 부드러운 이렇게 로션 느낌의 제형이에요. 부드럽게 피부 민감할 때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은 제품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피부에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여기에 더마온 성분이라고 피부 지질과 비슷한 구조체가 함유되어 있어서 손상되고 무너진 피부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피부 자체가 튼튼해지는 느낌? 예민한 피부에 특히 좋아요. 진짜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 하도 좋다고 말해가지고 이제 좋다고 말하기도 입 아픈 그런 제품이랄까요? 특히 크림 타입도 튜브 타입이라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좋고, 이것도 이렇게 펌핑 타입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디로션 짜듯이 쭉 짜가지고 얼굴에도 바르고 이렇게 목에도 바르고 그리고 막 몸에도 바르고 전체적으로 건조한 부분에 다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화장대에 놔두고 쭉쭉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편해요. 저는 요즘에 거의 온 몸에 다 사용하고 있는 저의 최애 로션입니다. 진짜 이제 좋다고 말하기에도 그쵸? 이렇게 해주면 진짜 속에서부터 피부에 수분감이 꽉 채워지고 피부가 되게 튼튼해지고 진정되는 느낌을 딱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선호도에 따라서 선크림의 취향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컬러감 없는 수분감의 선크림을 사용해 주시던가 톤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니스프리인데 얘는 이렇게 흐르는 제형처럼 완전 촉촉하게 부드럽게 발리는, 이렇게 바르고 나면 톤업 기능이 전혀 없는 완전 촉촉한 마무리감에 이런 선크림이고요. 이게 플로우 선크림이거든요. 이렇게 컬러감 있는 좀 더 꾸덕꾸덕한 느낌의 이렇게 뽀얗게. 저는 오늘 그냥 가벼운 수분 타입 선크림을 먼저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피부 완전 예민할 때 아까 아토베리아 365 로션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거든요. 둘 다 수분감 있는 제형이어가지고 제형에 부딪힘이 없어요. 아무리 파데프리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이 상태로 외출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심한 잡티나 그리고 다크서클 정도만 살짝 커버를 해줄 건데, 이때 너무 커버력 있는 컨실러나 좀 매트한 컨실러 그리고 좀 컬러감이 밝은 컨실러를 사용을 하시면 그 부분만 되게 도드러질 수가 있어요. 지금 파운데이션을 안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광나고 촉촉한 상태인데 그 부분만 되게 텁텁하고 그리고 좀 들떠 보이는 느낌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스틸라의 컬러 코렉팅 팔레트 요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여기서 이 오렌지 컬러랑 피치 컬러를 믹스해서 다크서클을 커버해줄게요. 커버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컬러를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괜찮고 한스킨의 블레미쉬 커버 그 피치 컬러 걔도 괜찮아요. 정말 얇게 소량으로만 살짝 컬러만 살짝 중화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중화시켜준다는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 보고 이쪽 보면 다크서클이 푸르딩딩한 느낌이 많이 없어지죠. 정말 집에서 귀찮을 때는 손으로 톡톡톡톡톡 살짝만 발라줘도 충분히 깔끔하게 발려요. 우리가 지금 수분크림이랑 선크림 이런 기초 단계만 마무리를 해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촉촉하고 쫀쫀하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컨실러를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주기만 해도 되게 쫙쫙 잘 먹어요. 발라주고 그 다음에 또 칙칙한 부분 바로 여기죠. 여기도 커버하는 게 아니니까 살짝씩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이번에는 트러블 위에를 살짝 커버를 해줄 건데, 트러블 위에는 이 연두색을 살짝 사용을 해서 이 살구색이랑 믹스해가지고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좀 커버력 있는 컨실러를 사용해 주셔도 좋은데, 그럴 때는 컬러감이 너무 밝은 컨실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톤이랑 최대한 비슷한 컬러감의 컨실러를 이용해서 커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소량으로 딱 그 부분만. 그 다음에 제가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할 때 항상 꼭 빼먹지 않고 하는 단계가 바로 파우더 단계예요.
파우더로 유분감을 좀 싹 잡아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쁜 광들은 남겨놓고 불필요한 이런 광들만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오후가 되잖아요. 그럼 나의 피지가 싹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기초만 했을 때 되게 번들번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퍼프로 사용을 해주면 좀 뭉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로 정말 얇게 소량만 살짝 해주는 거예요. 맥의 프레프라임 파우더 요거를 가지고 왔고요. 모공이 도드러지고 좀 뽀얀 느낌을 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니스프리의 포어 블러 팩트 이렇게 좀 뽀얗게 표현되는 파우더를 사용을 해주시면 모공도 좀 메워지고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투명 파우더를 사용을 했을 때도 모공 부분들에 살짝 톡톡해주면 모공 부분도 되게 메워져 보여서 깔끔해 보이거든요. 나는 모공이 이렇게 해도 너무 도드러지는 게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머를 가볍게 사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루스 파우더를 브러쉬에 가루가 너무 날려요.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 다음부터는 샀을 때 바로 구멍을 좀 막아놔야겠어요. 테이프로. 이렇게 코주변 이런 데만 통통통통. 얼굴 외곽에 우리가 크림을 좀 많이 발랐잖아요. 이래서 머리카락이 달라붙으면 떡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외곽에도 이 팔자가 특히나 이 광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이 싹 잡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팔자가 없어져 보인다니까요. 봐봐요. 그쵸? 이쪽보다 여기가 더 없어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골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덜 빛나면서 팔자가 이쪽이 훨씬 더 깊어 보이죠. 그래서 저는 팔자에 무조건 파우더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진짜 건성이어서 파우더를 하기에는 좀 많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른 퍼프 있죠. 젖지 않은 마른 퍼프.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유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퍼프들로 유분이 좀 도드라지는 부분 한번 이쪽을 해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유분이 싹 잡혀요. 다음은 이제 틴트를 먼저 발라줄 건데 여기서 제가 틴트를 먼저 발라주는 이유는 입술의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색을 싹 입혀주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예요. 어뮤즈의 듀 틴트. 얘가 지속력도 있고 이렇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눈썹은 파우더 타입을 이용해서 가볍게만 채워줄게요. 베네피트의 풀프루프 브로우 파우더 1호 사용을 해줄게요. 요거 진짜 양이 진짜 옆에서 보면 진짜 많이 썼거든요. 약간 파였거든요. 근데 안 줄어. 얘 양이 진짜 많아요. 펜슬 타입의 브로우 펜슬은 지금 크림이 좀 많이 묻어 있었잖아요. 잘 안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파우더 타입으로 가볍게 채워주면서 쉐입을 살짝 잡아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눈썹이 좀 예뻐 보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젤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시간 없고 귀찮을 땐 파우더 타입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부족하다, 펜슬 타입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타입하고 펜슬로 해주시면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나 파우더가 지나가면서 이 크림들이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펜슬 타입 위로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막 쓱쓱. 저는 그 다음에 브로우 카라를 해줄게요. 에뛰드의 드로잉 아이즈 컬러링 브라우 카라 다크 브라운 컬러. 살짝 혀를 살려줄게요. 내 눈썹 원래 이뻐 이런 느낌으로. 오늘 약간 깨끗한 느낌이 지금 좋은데 눈썹이 앞머리까지 너무 자란 것 같아서 여기도 살짝 다듬어 줄게요. 저는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빨개져 있지만 금방 다시 하얘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를 가볍게만 해줄 건데 이니스프리의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손끝에 봄. 그냥 딱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아이보리 컬러. 살짝만 언더에도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뷰러로 가볍게 속눈썹을 컬링해줄게요. 뷰러만 해줘도 되게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때 너무 편한 게 막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쓱쓱 할 수 있어. 마스카라만 가볍게 해줄게요. 클리오의 킬레시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안 바른 듯한 딱 그런 느낌을 내주기에도 되게 좋아요. 진짜 보면은 진짜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쓱쓱 지나가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길어져요.
속눈썹이 좀 원래 또렷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연출해주기 되게 좋아요. 이제 립을 수정을 해줄 건데 아까 이렇게 틴트를 발라줬잖아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닦고 나도 남아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바르는 거예요. 이 컬러를 입혀주는 거예요. 싹싹 발라주세요. 그냥 이렇게 좀 촉촉한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 저는 오늘 약간 컬러를 좀 눌러주고 싶어서 이 상태에서 보면 제가 아까 두세 번 촉촉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안 묻어요. 아까 세게 해도 안 묻어요. 거의 그냥 보면 거의 그냥 저의 지금 각질이 조금 묻어나온? 저의 각질이 정말 묻어나온 정도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묻지 않아서 좀 묻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촉촉하거나 지속력 있는 틴트를 발라주고 위를 꾹꾹꾹꾹 닦아서 마무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여기에 오늘 좀 컬러가 눌리면 예쁠 것 같아서 매트 립을 살짝 얹어줄게요. 클리오의 매드매트 스테인 립 코랄 리프 컬러. 요게 컬러가 완전 부드러운 이런 코랄 컬러거든요. 얘는 립스틱이라서 안 묻어나고 이런 건 없지만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뽀송뽀송하게 연출되는 립이라 이렇게 살짝 컬러를 중화시켜줄게요. 이렇게 2중, 3중 레이어링 해주시면 밥 먹어도 입술이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컬러를 좀 다운시키니까 좀 더 차분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제가 요즘 예민할 때 하는 진정 루틴 기초템 추천과 가벼운 파데프리 메이크업까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뭔가 이렇게 메이크업이 풀 메이크업이 돼서 막 이런 거 안 하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긴 한데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